저는 그날 밤 5년간 금지된 오르간을 연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단순한 야간 경비원이었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소녀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토록 금기를 깨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제주 해안가에 위치한 아트빌라는 마치 유리성처럼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5세인 윤태식은 이곳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낮에는 조경사로, 밤에는 이 고급 펜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에 자리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아트홀이었죠. 절대 만지지 마시오. 저것은 기억을 깨우는 악기입니다. 건물 주인인 채연아 이사장이 첫날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던 경고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규칙을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태식은 매일 밤 순찰을 돌며 건물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하 아트홀 앞에서는 항상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은 마치 잠든 거인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댔고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군. 태식은 손전등을 켜며 배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습도계를 확인하니 지하 아트홀의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80%를 넘었네. 파이프 오르간의 나무 부분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귀중한 악기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경비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작품 손상 위험 시, 보존을 위한 임시 조치 우선. 금지된 공간이지만 악기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비상키를 입력하고 아트홀 문을 열자 마무와 금속이 섞인 독특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제습기를 가동하고 송풍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르간의 윈드 체스트였습니다. 공기압이 불안정해져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해봐야겠어. 그는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A440 음을 기준으로 튜닝을 확인하며 아주 조용히 한 줄의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바흐의 아리아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층의 CCTV가 깜박이며 다시 켜졌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죠? 지금 그 공간은 출입 금지입니다. 인터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연아, 이사장이었습니다. 습도가 80%를 넘어서 응급조치 중입니다. 보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태식이 설명했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즉시 멈추세요. 하지만 그때 태식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의 빨간 막대,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르간용 모니터가 아니라 의료용 장비였습니다. 이상하네. 여기에 왜 의료 모니터가? 태식이 바흐의 두 마디째를 연주하자 빨간 막대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인터콤 너머로 들리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그 프레이징을 그대로 해주세요. 멈추라고 했던 사람의 목소리에서 간절한 애원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라 한음씩 길게 늘리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공기를 태우듯 깊고 진한 선율이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는 점점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음악에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폭우가 그치고 전력이 복구되자 채연아가 직접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아트홀 옆에 숨겨진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치료실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젊은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눈꺼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표 대신 R-7이라는 차가운 기호만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채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어요.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죠. 태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소리에 반응한 적이 있어요. 저 오르간 설치, 이어설 때였죠. 채연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금지했어요. 기대는 너무 잔인하니까. 태식은 침묵했습니다. 그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제천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화재로 공방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곳에 왔습니다. 방금 분명한 반응이 있었어요. 채연아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뇌파 그래프에서 알파파가 미세하게 상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날 밤만큼은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채연아는 태식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당신, 악기 제작자였죠. 그녀는 인사기록이 아닌 그의 손에 밴 굳은 살을 보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천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어요. 5년 전까지는 저 오르간을 설치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채연아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설치, 이어설에서 제 딸이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연주자가 남긴 특유의 페달 기법이 있어요. 어젯밤 당신이 정확히 그걸 했습니다. 태식의 왼발이 페달을 밟을 때 거꾸로 프레이징을 꺼는 습관. 그것은 그의 스승에게만 배웠던 독특한 기법이었습니다. 그때 연주자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오르간의 윈드체스트에 제 서명이 있어요. 제작자는 곡을 남기지 않지만 나무를 깎은 사람은 결로 서명을 남깁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면 곡이 아니라 나사 하나, 스크래치 하나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채연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단 운영실의 기획실장 한도겸이 태식에게 경고장을 전달했습니다. 금지, 공간, 무단 가동, 해고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귓속말로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아끼는 비밀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한도겸의 관심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해외 기부금, 유치 쇼케이스. 그에게 조용한 비극은 후원을 끌어모으는 완벽한 콘텐츠였습니다. 반응은 필요 없었습니다. 현상 유지가 더 가치 있었죠. 그날 밤 태식은 혼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르간 뒷면에 손을 넣어 윈드웨이 안쪽의 강목을 만졌습니다. 거기에 J7T라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의 이니셜과 자신의 작업 번호였습니다. 증명을 찾는 건가요? 채연아가 문에 기대선 채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르간은 기록을 하지 않아요. 만든 사람이 기록이죠. 채연아는 한숨을 쉬며 R-7의 치료 기록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르간 리허설 당시의 뇌파 급상승 기록이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태식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 아버지가 남긴 음악의 바람이 만나는 순간의 기록이었죠. 쇼케이스 전날 또다시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태식은 파이프 상단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연주는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3분 연속, 2분 휴지, 3분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공개 연주입니다. 후원자들이 객석에 앉을 거예요. 한도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가능이 없다면 그때도 연주가 치료라고 우기실 건가요? 태식은 대답 대신 윈드 압력 기록 테이블을 켰습니다. 소리의 힘은 공기였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객석에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모였습니다. 태식이 첫 번째 키를 눌렀습니다. 가장 낮은 시음이 모든 사람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어지는 바흐의 아리아, 그리고 그만의 특별한 페달 기법. 그 순간 벽면 모니터에서 알파파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처음보다 높이, 그리고 더 오래.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신이 아니었군요.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한도겸이 전원 버튼으로 모니터를 끄려 했지만 채연아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숫자를 지워도 공기는 기억합니다.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치료실의 침대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쇼케이스가 끝나자 채연아는 운영실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도겸은 해임되었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지 조항은 그대로였지만 중요한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의료진 동의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가동은 허용. 당신의 스승은 누구였나요? 채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연도, 바람을 듣는 사람이었죠. 그분을 모셔올 수 있을까요?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르간을 만드는 손과 연주를 설계하는 귀, 그리고 딸을 기다리는 길고 지루한 시간을 함께 버틸 팀이 필요해요. 태식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르간은 늘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통과하는 모든 길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R-7의 방 유리벽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금지를 배웁니다. 포기하지 말 것. 유리 바깥에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오르간이 대답하듯 낮은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침대 위에 손가락 하나가 미동했습니다. 태식은 숫자가 아닌 다른 언어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돌아오는 중이라고. 3개월 후 R-7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기를 깬 그날 밤의 선택이 결국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